넋두리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꼬꾸라진 코인들이 아래서 올라올까? 이건 코인의 문제일까? 아니면 주식도 이럴까? 동일합니다. 왜 빠졌는데 올라오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빠질 때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아래로 빠지면 누군가가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래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손절이라는 걸 쳐요. 그쵸? 손절매라는 걸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손절매를 하면은 바꿔서 내가 팔 때 누군가가 싼 값에 사줘야지만 손절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지지가 않아요. 계속 하락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락을 계속하면서도 누군가 이렇게 사준다는 얘기는 뭔가 되나요? 누군가가 매수를 해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매수를 해준다는 건 누가 싼 값에 받아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싼 값에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싼 값에 누군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방어가 되는 거고, 이 거래량이 특히 응집해서 모든 호가 주문이 다 매수세로 돌아서면 강력하게 올라가는 추세에 힘을 받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래로 많이 깨질수록 나중에 매수세가 들어오면 더 크게 올라가요. 그래서 차트가 나중에 찢어지면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많이 하락했다면 더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지금 한 가지 착오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반감기라는 이벤트에 너무 목숨을 거세요. 비트코인은 실제적으로 4월 20일부터 이제 반감기죠. 며칠 안 남았어요. 한 5일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폭등할 거라고 기대하시는데 반대로 아래로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좀 올라가서 고점을 찍고 비트코인 캐시처럼 아래로 빼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반감기에 속았다 생각하고 손절을 칠 거고, 누군가는 매수를 해서 받아먹을 겁니다. 그럼 받아먹고 나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말아 올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의 문제도 아니고 비트코인 캐시의 문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주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반드시 주식이든 코인이든 절대 법칙인데, 누군가는 비싸게 사줄 것이고 누군가는 비싸게 팔지 못하고 헐값에 팔아가지고 누군가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그럼 이 저가 매수한 사람들의 응집력이 손바뀜으로 발생해서 고점에 있는 매물대가 사라지고 말아 올리는 형태로 올라간다는 거죠. 사실 이게 오랫동안 주식과 코인의 핵심인데, 수많은 사람들은 뉴스라는 변질된 정보에 의해서 파악을 잘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치 투자를 위한 핑계로 재무 정보라던가 아니면 이 기업의 매출 이익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자, 재무 정보와 매출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세라는 걸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 이 시세에는 이런 모든 재무 정보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기업들이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나중에 올라갈 정보를 숨겨놨기 때문이죠. 진짜 정보는 숨겨져 있어요. 진짜 정보는 실제적으로 숨겨져 있고, 여러분에게 노출되는 정보는 어쩌면 쓰레기일지도 몰라요. 그 쓰레기 더미를 여러분들은 붙잡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보세요.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69만원에서 80만원을 회복했잖아요. 이걸 제가 알아서 맞췄을까요? 아니요. 중동 리스크가 생겼죠. 이 중동 리스크가 결국 어떻게 됐나요?
해소가 됐죠. 어떻게 해소가 됐죠? 그냥 이란이 반격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바로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언젠간 하겠다고 여지는 남겨둬요. 여지를 남겨준다는 얘긴 뭐죠? 올라가다가 또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게 바로 진짜 국제정세 아닙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삼국지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소설에도 그런 게 나와요. 실제적으로 잠시 휴전을 맺고 동맹을 맺었다가 A국하고 B국이 동맹을 맺어놨다가 나중에 B국이 몰래 C국과 연맹해서 A국의 밀정을 통해서 혼란을 줘서 그 틈을 파고 틀고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A국을 멸망시키고 B국과 C국은 손을 잡아서 서로 나눠 갖는 것 같지만 B국은 A국을 흡수해서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B국은 C국을 잡아먹어요. 이런 게 바로 전략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식과 코인도 여러분들 어떤 관점으로 가야 되냐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참 이게 뭔 개소리냐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세력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 다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럼 얘들은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또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서 얘는 역대적 고점인 550, 560을 돌파할 거야. 이렇게 그냥 딱 기대해 놓고 가만히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략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싸게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싸게 사면 여러분들이 모든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불기둥이 탑승하면 그게 더 대박이다 생각하는 매수법으로 하다가 언젠간 다 잃을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왜? 주식도 어차피 롱과 숏이 있어요. 그쵸? 인버스라는 개념이 숏이잖아요. 롱은 레버리지고 코인은 어떻죠? 롱과 숏을 선물이라는 매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진거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부추기죠. 이미 시스템화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숏의 포지션을 잡는다 해서 롱을 이길 수 있을까요? 롱의 포지션을 잡는다 해서 숏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많이 가진 절대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국 모든 판은 좌우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 CCTV가 사방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도박장에 갔다고 쳐봐요. 처음에 돈을 따겠죠? 그러면 신이 나서 내가 천재인 줄 알고 이 카지노판이나 아니면 도박판에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돈을 끌어와요. 내가 무리해서 끌어오죠. 이 무리해서 끌어오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B2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B2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결국 가지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빚을 지고 청산당하는 거예요. 왜? 이미 CCTV를 통해서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폐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져준다는 건 의심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과 코인으로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무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의심을 하실 것이고 그 의심을 통해서 여러분은 싸게 매수해야 돼요. 폭락했을 때 사기는 무서워요. 그쵸? 그럼 폭락이 좀 자침해지면 거래량이 줄겠죠. 거래량이 준 다음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죠?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그 마음이 여러분을 잡아먹어요.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얘기는 뭐죠? 철저한 탐욕에 의한 질서예요. 탐욕은 뭐 때문에 발생하죠? 더 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이죠. 그쵸? 더 행복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죠. 그 탐욕을 이기는 애가 누굽니까? 바로 공포예요. 공포는 우리의 인간의 DNA를 마비시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패닉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게끔 절대적으로 싸게 사야 돼요.
왜 그렇죠? 내가 아무리 이걸 안다고 해도 이 위치에서 내가 버틴다는 거는 DNA를 위반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잊지 않으시고 주식과 코인을 하시면 여러분은 늘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남들보다는 손해를 덜 본다는 얘기겠죠.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러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데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럼 오늘 월요일 주식시장도 크게 반등하길 기대합니다. 쭈안!